클릭 감사합니다. 삼덕TV 김선풍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미뤄둔 위기 내년 봄 터진다. 빚으로 연명하는 가계, 소상공, 자영업자, 한계기업, 임시방편, 세금살포로 해결될 수 없고 반기업 정책을 180도 바꾸지 않는 이상 위기는 필연적이다. 행존 전략과 각자 도생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헤드라인 몇 개 보고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만기 대출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 가계기업 빚 사상 처음 GDP 2배 넘어 유동성 위기 우려. 좀비 기업이 정상기업 잡아먹는다 하는 재테구조정해야. 지난해 국가 가계 기업 빚 5천조 원 넘었다. 역대 최대이고요. 한국의 가계 빚 GDP 세계 최대, GDP 세계 최대, 증가 속도도 세계 3위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서 뒷걸음질 친 소비심리 3월 이후 최대로 낙폭이 이루어졌다 라는 것이고요. 올해 국내 기업의 유동성 부족액 전망을 보면 3분기까지 30조 9천억 원 했던 것이 올해 이후는 54조 4천억 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소비 실업 확대로 인해서 무너지는 적자 가구가 치정을 보면은 실업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누적 적자 가구가 3개월 실업이 19만이고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가구가 28만 9천 가구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9개월은 38만 천, 1년 정도 버틸 수 있는 가게는 45만 8천 가구가 되겠습니다. 급격하게 이렇게 실업자로 확대로 인해서 적자 가구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 총생산 대비 민간 부채 비율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15년도에 180.9 했던 것이 올해 1분기 말만 해도 200일이 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 민간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 24번째 부동산 대책 예고, 시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놔두라는 것이죠. 시장에서는 규제 1번도 정책은 시장을 예곡시키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소비자 심리가 이렇게 꾸준하게 나빠지고 있는데요. 2월에 96.9 했던 것이 3월 78, 70 이렇게 꾸준하게 낮아지고 일시의 돈을 현금 살포로 인해서 높아졌다가 다시 이렇게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이자 납부 유예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했는데 당초 지난해 3월에서 올 9월까지만 연장했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다시 6개월을 연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자가 제때 돌아오지 않으면 돈을 빌려간 사람의 상황도 알 수가 없고 깜깜이 상태가 되고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부실리 대출 폭탄을 뒤로 미루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돈을 빌려간 사람의 상황을 안 좋으면 제때 부실 정리가 돼야만이 금융사가 건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원금과 이자까지 상환을 유예해줘서 문제를 내년 3월 이후로 넘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 3월 봄에 위기가 터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특단의 조치가 없는 위기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중은행의 전체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실적을 보면은 시중은행에서 51조 3천억 원이 되고 17만 8천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자 상환 유예도 391억 원, 3천 건이 넘고 3,400건이 넘고요. 정책금융기관도 23조 5천 546억 원에 4만 3천 건이 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자 상환 유예도 391억 원, 3,300건이 넘고 있죠. 제2금융권 또한 9천억 원에 24,59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 상환 유예도 364억 원, 2,500건에 이르고 있고요. 합계를 보면 75조 7,749억 원에 24만 6천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00억 건 이상 9,300건을 이제 이자까지도 유예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터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밀어넣었던 건 언제 고름이 살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적으로 문제가 더 확대되고 커지고 이게 결과적으로 터지게 되겠죠. 원화 대출의 연체를 보면은 연체가 좀 잠깐 줄었다가 다시 늘고 줄었다가 다시 느는데 이제 이런 이유는 이제 긴급 자금으로 현금 살포로 인해서 줄었다가 다시 이렇게 늘고 있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체가 는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코로나 재확산의 뒷걸음질
소비 심리를 보면 3월 이후 최대 낙폭을 보이고 있고, 가계 재정상황 관련 지수는 9월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급락을 했다가 잠깐 올랐다가 다시 또 중락 추락하고 있죠. 그래서 소비 심리가 100보다 낮았을 때 비관적이라는 걸 의미하는데 상당히 낮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경기 전망 66이 16, 12포인트, 9포인트씩 각각 떨어졌고요. 현재 경기 전망은 12포인트, 향후 경기 전망은 9포인트 떨어졌다는 것이고요. 두 지수의 하락폭이 지난 3월 28포인트, 마이너스 14포인트 이후 최대로 떨어졌고,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경기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자, 가계 재정과 관련된 현재 생활 형편 81, 현재 생활 형편 전망은 85, 가계 수입 전망은 88, 모두 각각 4포인트씩 내려갔고, 소비 지출 전망도 7포인트 여타 가계 재정 상황보다도 하락폭이 컸습니다. 이외에 취업 전망 지수도 60으로 12포인트 내려갔고, 낙폭이 상당히 컸고, 현재 가계 저축도 87, 가계 저축 전망도 89로 각각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국의 가계 빚, GDP 대비 세계 최대로 많고 증가 속도도 세계 3위라는 것이고요. 가계, 국가, 기업 빚이 작년에 5천조 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고요. 우리나라 가계 빚이 전체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40개국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가계와 기업의 빚이 불어난 속도 역시 세계 최상위권 3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협회가 공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1분기 기준으로 39개 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조사 결과 한국이 97.9로 가장 높았다는 것입니다. 기업 대출도 보면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노란색이 이제 소기업, 중소기업인데요. 중소기업 대출이 꾸준하게 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도 이제 꾸준하게 이제 꾸준하게 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쨌든 중소기업이 대출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7.4포인트 뛴 것으로 104.6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보다 상승폭이 큰 나라는 오로지 칠레, 싱가포르, 홍콩뿐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계에서 4위로 기업도 대출 채무가 제일 높다는 것이고요. 증가폭이 크다는 것이고요. 1분기 부분별 글로벌 부채 현황을 보면은 한국이 제일 1등이죠. 2020년 1, 4분기 보면 97.9, GDP 대비 가계 부채가요. GDP 대비 비금융 기업 부채 또한 104.6이라는 것입니다. 20년 1, 4분기에 GDP 대비 정부 부채 또한 1, 4분기에 41.4로 이것이 이제 45, 46, 48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정부 부채가 가장 급격하게 늘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와 가계 기업의 빚을 모두 더하면 5천조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역대 최대치가 되겠습니다. 나라뿐 아니라 집집마다 기업마다 빚이 허덕이고 있는 것이고, 지난해 한국 경제의 3대 축인 국가, 가계, 기업 부채는 총 4,916조 원에 이르고, 구체적으로 국가 부채가 2,198조, 가계 부채가 1,600조, 기업 부채가 1,118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고 있죠. 국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을 뜻하는 국가 채무에다가 공공기관이 진 빚, 또 공무원이나 국민에게 줄 연금 등을 더한 것이 되겠는데요. 은행 부동산 팔자, 무조건 현금 확보하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은행이 업무용 부동산이 이제 꾸준히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중은행이 이제 그동안에 사던 부동산을 이제는 팔자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경제 위기를 준비한다는 것이고, 앞으로 상황이 암울함을 의미하겠습니다. 5대 은행의 부동산 공매 입찰 건수를 보면 KB국민은행이 35건에서 51건으로, 신한이 128에서 214로, 하나은행이 391에서 404로 늘었죠. 의뢰은행이 약간 줄었네요. 농협도 약간 줄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공매 건수가 매우 높다는 것이고요. 시중은행이 알짜 부동산을 잇따라 팔면서 몸집 줄이기 나섰다는 것입니다.
제로금리로 인해서 은행 실적은 줄어든 데 비해서 비대면 활성화로 지점 필요성이 떨어졌고 부동산 임대 수요가 급감하고 고위 부동산 매물을 대거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 등 5대 은행의 업용 부동산 장부 합계 금액은 지난 9월 말 11조 9,202억 원이었는데 5대 은행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4조 8,807억 원에 그쳤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도 5조 7,157억 원이 줄었고 14.6% 줄었다는 것입니다. 올 3분기 순이익도 작년 대비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서 은행들의 리스크 대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고 5대 시중은행의 은행 점포수는 9월 말 4,538곳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121곳이 사라졌는데 2017년 말에 비교한다면 190곳, 약 200곳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점포수가 줄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생기지만 어쨌든 그만큼 위기를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들은 그야말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생존책으로 영업제한 폐정을 가속하고 은행들이 수익 급감과 내년 3월과 봄의 위기를 미리 대비 중이고 부동산까지도 팔고 현금화가 생존의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누구보다도 은행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을 보면서 우리도 스스로 이런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교훈이 되겠습니다. 비대면 경제와 정부의 반기업적 정책으로 부동산 수익은 줄고 세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그래서 공실상가가 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처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가계 기업의 연체율 증가, 카뱅, 케뱅의 급격한 이동, 또 제일 큰 문제는 코로나 앞날이 미래가 지속화되고 특히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은행은 경제위기 단계별로 사업의 구조조정, 희망퇴직, 정리해고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은행은 누구보다도 현금과 경제 흐름, 또 가계, 자영업, 기업의 현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존기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은행의 상황과 그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경제 흐름을 간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팔아서 현금 확보하는 은행들 이렇게 되어 있죠. 코로나 장기화로 수익성 관리에 비상이 걸린 시중은행이 부동산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자, 앞서 본 것처럼 캠코의 공매 시스템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은행 공매 낙찰 건수는 전체 48건으로 총 804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공매 건수도 827건으로 전년 동기 742건보다 85건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자, 금융권에 따르면 1분기 일반 특수은행의 점포수는 총 6,853개로 전분기 51개 감소했고 은행들이 연말 연초에 조직 개편하면서 점포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같은 해 기간인 2019년 1분기 마이너스 22개와 비교한다면 2배 이상 지점의 감소폭이 컸다는 것입니다. 자, 하반기에는 최소 46개의 은행이 더 정리될 예정인데 일부 은행들은 갑작스러운 점포 통폐합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그룹을 지어놓고 승진자 직급별 이런 수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로 정리해고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연쇄 도탄으로 은행 부실해질라, 대손 충당금 늘려라 이렇게 되어 있죠. 대손 충당금을 늘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실이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기업이. 자,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려운 것을 은행이 간파하고 있고 대손 충당금을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한, 우리, SC, 하나, CT, 국민 할 것 없이 다 늘리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134조 8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게 재선 충당금 늘리고 있는 거 있고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16조 원이 넘고 있습니다. 16조 4천억 원요. 자, 업계에서는 지난달 말 금융당국이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됐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관련 대출 만기를 6개월 추가 연장했는데 이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내년 3월 말경에 은행권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들 코로나19 대출의 채무자 상당수가 도산 위기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한계기업 등 취약 대출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단기 내에 해소되지 못한다면 연장된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내년 3월 말쯤 제때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소상공인 등의 연쇄 도산이 이어질 가능성이 우리가 크다는 것이고 좀비 기업이 정상 기업을 잡아먹는다 하는 제때 구조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제때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게 되죠. 그래서 금융권의 부실 내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한계기업, 좀비기업이 이자도 못 갚던 기업이 점점 높아지고 이게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 상황에 처한 기업들이 속출하면 향후 금융권 부실을 불러오는 내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실물경제 추락은 예상보다 심각해지고 있던 양상이고,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덮치면서 잠재적 부실 대상 기업이 급증도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간의 악순환으로 이어져서 자칫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공포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자, 벌어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인 상태가 3년 연속 지속되고 업력이 10년 이상 기업을 한계 기업이라고 일컬고 있는데, 일명 좀비 기업으로 분류되는, 이것이 한은에서 2010년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제조업 76,753개를 분석한 결과 좀비 기업 비중이 이 기간 동안 7.4에서 9.5%로 2.1%나 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계 기업이 노동 생산성이 정상 기업이 절반을 밑도는 88% 수준이라는 점과 이런 난성적인 한계 기업이 존재가 생산성 높은 정상 기업으로 자원을 이동해 제약해서 우리 경제 전체가 노동 생산성을 갉아먹는다는 것이고, 한국은행에 따르면 좀비 기업들이 34.1%까지 불어나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물론 안정성마저도 악화된 셈입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부실기업 징후로 선정된 기업도 210개사로 전년 대비 29곳이 증가했는데, 특히 부실기업 징후 가운데 중소기업 비중은 2015년도 76.4%에서 매년 늘어나서 지난해에는 20포인트까지 늘어나서 95.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직격탄을 맞은 항공, 여행업을 비롯해서 그동안 시중은행과 기업 거래 실적이 없었던 소상공인, 자영업들의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이들이 향후 부실기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들 빚으로 버티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대출 수요가 급증하면 은행들이 부실채권 우려도 커지고 있고, 8월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0.71로 추가적 문제는 코로나 여파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부실채권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 드리겠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쿠폰을 뿌리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재정 건전성과 역행하는 정책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없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질서 노력하여서 노력한 자에게 보상이 가는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직장을 구할 수 없거나 현재의 자리가 불안한 소비자 상태에서는 소비자 심리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 이를 해소하는 데는 친기업적 또 친기업 활성화 정책이 최상의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은 정부가 규제만 하지 않고 선발만 먹지 않는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실적을 낼 능력을 갖고 있고 위기는 순식간에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 정책을 믿을 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고, 문제는 도리어 반대로 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의식이 깔린 상태에서 위기를 극복할 길은 요원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임시 방편으로 쿠폰을 뿌린다든지 현금을 뿌릴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돕고 수출 여건을 만들어주고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건전한 직장 수요를 유발해서 월급 받는 사람을 늘리고 정식 직원을 많이 채우는 기업을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살려내는 최상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이와 반대로 가기 때문에 기업을 옥죄고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듯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해 국가 기업 가계 빚이 이제 5천조 원이 넘어서 역대 최대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빚이 천문학적으로 지금 가계, 기업, 정부가 늘고 있기 때문에 가계와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출 만기가 연장, 이자 상환 유예가 연장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그 결과는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름이 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점점 더 확대되고 커질 뿐이죠. 코로나 대출 연기, 대출 만기 연장, 한계 기업이 무너지는 자영업 실업자 급증, 3월에 한 번에 터지게 된다면 은행들의 대손 충당금으로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권까지도 위험하다는 것이죠. 자, 정부가 할 일은 기업 경쟁력을 그야말로 극대화시키고 국민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면 된다는 믿음과 희망을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국민 편의와 건강,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처방으로 코로나를 선진외국처럼 대응하면 대한민국은 최고로 의료 환경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정치화로 또 기업과 가게가 피폐해지고 국민들의 한숨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현재 정책을 180도로 바꾸어서 기업 경쟁력을 살리고 기업을 묶는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내년 봄 경제위기 현실화는 피할 수 없을 듯 합니다. 바닥 경제가 무너졌고 기업은 돈을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특단한 대책이 없는 한 내년 3월 본 위기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각자 여건과 환경에서 각자 할 일을 찾아야 할 것이고 위기는 극복돼야 되지만 그 이전에 각자 생존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